인류는 언제부터 하늘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득한 옛날부터 하늘은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구름 위에는 신이 살고 천둥은 신의 분노이며 별은 신의 눈이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16년 전 조선의 하늘에서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한 사람이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 전역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담은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붓끝에 낱낱이 남겨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그 중에서도 광해군 일기에 또렷하게 새겨진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그 어떤 과학자도 그 어떤 역사학자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기록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록의 문을 다시 두드려 보겠습니다. 때는 광해군 1년 서기 1609년 8월 25일이었습니다.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이 즉위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의 잿더미 위에서 간신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에 걸쳐온 국토를 초토화시킨 전쟁의 상흔은 여전히 아물지 않았고 백성들은 굶주림과 역병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논밭은 황폐해졌고 마을은 텅 비었으며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와 아들들의 이름이 집집마다 눈물로 불렸습니다. 그 처절한 회복의 시간 속에서 강원도의 하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펼쳐 보였습니다. 당시 강원도는 조선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태백산맥의 깊은 산줄기가 사방을 에워싸고 동해를 향해 가파르게 떨어지는 지형은 외부와의 교통을 가로막았습니다. 강릉과 양양은 그나마 해안을 끼고 있어 사람의 왕래가 있었지만 내륙 깊숙한 곳은 며칠을 걸어야 고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고립된 땅에 사는 백성들은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하늘은 날씨를 읽는 달력이었고 어부들에게는 항해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늘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이 본 것은 자신들이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강릉부에서 처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햇무리 모양 같기도 하고 배 조각 같기도 한 것이 하늘에 나타나 잠시 머물렀다고. 그리고 곧 우레 소리가 울렸고 그 물체는 북쪽을 향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배 조각. 오늘날의 언어로 옮기자면 아마도 평평하고 널쩍하며 가장자리가 부드러운 어떤 형태를 묘사한 것일 겁니다. 직사각형에 가까운 혹은 원형에 가까운. 사관은 당시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적확한 언어로 그것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 조각이라는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햇물이라는 표현을 함께 쓴 것을 보면 그 물체는 어떤 빛을 발하고 있었거나 혹은 주변의 빛을 굴절시키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우레 소리가 났다는 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천둥은 구름 속에서 납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물체의 이동과 함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보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양양군에서였습니다. 이번에는 품판, 즉 세수대야와 같은 물체가 땅에 잠시 내렸다가 곧장 하늘로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사관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기운이 팽팽하게 당겨진 듯 했다고. 착지와 이륙. 이 두 단어만으로도 이 기록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느껴지시겠습니까? 단순한 자연현상이라면 땅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솟구칠 이유가 없습니다. 구름은 내려앉지 않습니다. 번개는 착지하지 않습니다. 유성은 땅에 닿으면 그대로 박힙니다. 그러나 이 물체는 분명히 땅에 닿았고 잠시 머물렀으며 분명히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의도적인 움직임처럼 읽히는 이 묘사는 수백 년이 지난 오늘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착지 현장을 목격한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양양군의 그 들판, 혹은 해변, 혹은 산자락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가까이에서 보았을 겁니다. 그것이 내린 자리에 어떤 흔적이 남았는지, 주변의 나무나 풀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물체에서 어떤 소리나 냄새가 났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관은 목격자들의 진술 중에서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내용만을 추려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 추림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세부 사항이 지워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운이 팽팽하게 당겨진 듯 했다는 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은 충분히 무겁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기록이 왜 특별한지 짚어드려야 하겠습니다. 광해군일기는 조선왕조실록의 일부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의 언행과 주요 국가 사건을 기록한 세계 최고 수준의 편년체 역사서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실록을 기록한 사관들은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사실만을 기록한다는 직업 정신으로 유명했습니다. 왕조차도 사관이 무엇을 기록하는지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왕이 사관의 기록을 들여다보려 했다가 오히려 사관에게 항의를 받은 사례가 여럿 남아 있습니다. 그 사관이 이 목격담을 기록에 남겼다는 것은 단순한 소문이나 민간 전설이 아닌 공식적으로 검증된 다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사실의 기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거짓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가 적은 것은 그가 들은 것, 그리고 그가 신뢰한 것이었습니다. 강릉과 양양 두 지역은 서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직선거리로 대략 40km 남짓됩니다. 오늘날 자동차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1609년의 조선에서 40km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전령이 말을 달려도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두 지역의 목격자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미리 맞출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각에 두 지역에서 각기 다른 목격자들이 서로 다른 형태의 이상 현상을 독립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강릉에서는 하늘을 날아 북쪽으로 사라진 물체, 양양에서는 땅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솟구친 물체. 이 두 보고가 같은 하나의 물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것인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 강원도의 하늘에서 무언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관의 묘사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물체의 형태를 두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햇무리와 배 조각. 햇무리는 태양 주변에 빛의 고리가 생기는 현상으로 원형이거나 타원형의 형태를 암시합니다. 배 조각은 납작하고 널쩍한 평면 형태를 암시합니다. 이 두 비유가 하나의 물체를 묘사한 것이라면 우리는 납작하고 원형에 가까운, 즉 오늘날 우리가 흔히 UFO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원반형에 가까운 형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관은 원반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비행접시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가 가진 언어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그것을 묘사했고 그 묘사가 400년 후에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레소리. 이것은 그 물체가 이동할 때 대기를 강하게 진동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과학 언어로 바꾼다면 초음 속 이동에 가까운 속도가 만들어낸 충격파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양양의 기록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품판, 즉 세수대야 모양의 물체. 세수대야는 둥글고 얕은 그릇으로 위에서 보면 원형이고 옆에서 보면 납작한 형태입니다. 강릉에서 목격된 배 조각과의 형태적 유사성이 느껴지십니까? 두 지역의 목격자들은 서로 다른 비유를 사용했지만 그들이 묘사하는 형태는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납작하고 둥글고 빛을 발하거나 반사하는 무언가. 그리고 그것이 땅에 내렸다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관은 그 순간을 기운이 팽팽하게 당겨진 듯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에너지의 압축이나 강한 기류가 주변에 미친 영향을 묘사한 것으로도 읽힙니다. 착지 시 주변의 나뭇가지나 풀들이 눌렸거나 공기가 강하게 진동했거나 혹은 목격자들이 물리적으로
어떤 압력을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 UFO 목격 보고에서도 이와 유사한 묘사가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이 발굴되고 세상에 알려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한국의 UFO 연구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를 정밀하게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광해군일기 중초본 스물권, 광해, 1년 8월 25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출처가 이토록 명확한 UFO 목격 기록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도 하늘을 나는 원반 모양의 물체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원본 파피루스의 진위 여부 자체가 논쟁거리입니다. 반면 조선왕조실록은 원본이 현존하고 유네스코가 그 역사적 가치를 공인했으며 전문 사관이 공적인 임무로 작성한 공문서입니다. 이 기록의 신뢰도는 그 어떤 고대 UFO 기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만한 공신력을 가진 UFO 목격 기록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꼼꼼히 들여다보면 실록 곳곳에 하늘에서 불덩이가 날아갔다거나 별이 낮에 나타났다거나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기록들이 산재합니다. 대부분은 기이한 자연현상이나 천문현상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1609년 8월 25일의 기록은 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형태의 묘사가 있고 소리의 묘사가 있으며 이동 방향이 있고 착지와 이륙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세밀한 묘사는 단순한 자연현상 기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록을 쓴 사관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는 가장 구체적인 언어로 그것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현대 과학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구상 번개입니다. 구상 번개는 공처럼 둥근 형태의 발광 현상으로 대기 중에 떠돌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상 번개가 땅에 착지했다가 다시 하늘로 솟구치는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며 두 지역에서 동시에 독립적으로 발생하기도 어렵습니다. 둘째, 기상현상의 조합입니다. 폭풍 전선의 이동에 따른 시각적 착시와 음향 현상이 결합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세수대야 형태의 물체가 착지했다가 이륙했다는 묘사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목격자들의 집단적 착각입니다. 그러나 두 지역의 독립적인 목격자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유사한 물체를 같은 날 목격하고 그 증언이 공식 기록으로 남겨진 것을 단순한 착각으로 돌리기에는 근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넷째, 미확인 비행 물체, 즉 외계 기원의 항공기일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쉽게 입 밖에 내지 않는 가설이지만 위의 세 가지 설명이 모두 불충분할 때 남는 마지막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1609년 강원도의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416년 전에 그 조선 사관은 자신이 본 것을 자신이 아는 가장 정확한 언어로 후세에 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뼈조각, 세수대야, 우레소리, 북쪽으로의 이동, 착지와 이륙. 이 5가지 단서를 남긴 그의 붓끝에는 어쩌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단서가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서 혼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1609년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진 이 기록이 단순한 자연현상의 오해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는지. 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그 땅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려움과 경이감을 동시에 느꼈을 조선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느낀 감정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목격했을 때의 그 서늘한 전율. 여러분이 살아오신 긴 세월 속에서 하늘에서 혹은 어두운 밤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기억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어떤 이야기도 이곳에서는 환영받습니다.